네, 안녕하세요. 정보수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서원주역 움직임 포착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광수 원주 시장께서 이곳이 대박입니다. 서원주역 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한번 움직여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나가서 KTX와 GTX D노선까지 움직임이 보이죠?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원주 역사 2020년 준공을 해서 21년도에 개업한 역사가 되겠고요. 겉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고 멋진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잘 꾸며놓은 역사고요. 하늘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환승센터의 규모의 사이즈, 더 나가서 철도 역사의 많은 노선까지도 검토가 되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철도 역사가 서원주역이라는 이름으로 원주 서쪽 끝편에 만들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커다란 역사가 만들어졌고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주역,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강릉, 제천,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여주, 강남, 인천, 서울, 춘천까지 살통팔달로 찢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서원주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사실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지면 대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여주를 지나 강남으로 꽂히는 노선이 되는데 오늘날 철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4년 1월 11일 날 착공에 들어갔다. 이름은 여주 원주선이 되겠고요. 2028년을 개통을 목표로 월판선 노선이 드디어 착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모든 행사는 서원주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대단한 서원주 역사, 그 앞쪽에 오늘날 엄청난 허허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성사진이죠. 서원주 역사가 있고 그 앞쪽에 아무것도 없고 덩그러니 원주 기업도시가 이렇게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란 정부에서 테마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산업 직군을 모아서 내려보내는 걸 이야기하고요. 혁신도시는 세종시같이 정부 공공청사가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한 곳에 품은 곳은 원주시밖에 없고 그중에 서원주 역사 앞쪽에는 기업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되고요. 2008년에 착공을 해서 19년도에 완공된 도시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기업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일대에 반드시 먹고 살 만한 도시가 함께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오늘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또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24년 3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폭토록 지원토록 하겠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년 원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전폭토록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만들도록 하겠다. 그 중심에 원주를 두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더 나가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그 결과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를 더 넣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GTX D노선까지도 원주로 연결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괜찮은 도시다 보니까 인구 소멸 걱정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위성사진 가지고 왔고요. 원주 역사, 기업도시 이 사이를 어떻게 개발할지 원주시와 대한민국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어요. 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1년도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서원주 역사 인근의 역사성 개발로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접근성도 좋고 서원주 IC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 레지언 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원주 역사 기업도시 그 사이계를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역세권 존, 월드시티 존, 엔터테인먼트 존, 메디컬 존, 스포츠 레저 존, 에코파크 존, 리조트 존 이렇게 다양한 존으로 구성을 해서 엄청난 택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나 이게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2년 9월 27일입니다. 원주시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 용역 추진이라는 발표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 서원주 역사가 덩그러니 있으니 그 앞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때가 되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글로벌 테마파크도 좋고 기업도 좋으니 이쪽에 개발을 합시다라고 원주시는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그 맥락 중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세게 밀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원주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트를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삼성 유치 공약한 원주시장은 배수의 진을 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24년 6월 11일자 원주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한 위원께서 물으세요. 기업도시에 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랬더니 지역개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실상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은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 사정이고 사안이 조금 어렵다. 그 결과 2022년도 하반기부터 산업경제 위주로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이야기하죠.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기업에서 서원주 주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나 태양건설 부도 위기설 등 여러 가지 급속도로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서원주역 개발로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11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하다 된 곳이 있어요. 바로 화성 신세계 프로젝트가 되죠.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진행되는 사업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정용진 회장께서 발표한 바 있죠. 사실 이곳도 2007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재밌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떻게 조성되려나 라는 기사 살펴볼 수 있죠. 건설교통부, 오늘날 국토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20년까지 8조 원을 들여 인구 약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송산 그린시티도 개발하고 그 일대에 관광 레저형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신세계가 삽을 뜬 테마파크 사업이 돼요. 그게 200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다. 당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도 발벗고 나서서 조성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게 2013년도 화성국제 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산된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을 했고요. 14년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8년 만에 백지화 원점서 테마파크 재추진이라는 발표 또한 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에서는 유니버설 사업 다시 살릴 묘체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꾸준하게 했고요. 원주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죠. 자, 그 결과 15년 5월 1일날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제조마가 시작이 되고 21년도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정용진에게 편지를 보냈죠. 화성 테마파크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착공식도 가졌고요. 비전 선포식도 멋지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보수가 2가지 영상을 만들었죠.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알아.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발표했던 그 영상.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만들어지는 송산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24년 6월 24일날 개찰일자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서 용역이 다시 한번 떴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긴급 공고로 발표를 했고요. 자, 용역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업지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원주역 일대가 새로운 철도교통의 허브로 부각됨에 따라 원주시의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 사업을 강구하고 기존 기업 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로서 다목적 도시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 결과 기업혁신파크, 경제자유구역, 투자선도 지구,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 유형 형태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를 원하고 서원주역 일원의 앵커 기업의 개발 사업을 참여토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앵커 기업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 앵커 기업이라고 부른다. 즉 삼성전자, 한화, SK, 신세계, LG 이러한 대기업들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적 또한 상당합니다. 서원지역 일원으로 5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00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가 돼요. 이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려면 여의도 요 안쪽 사이즈 같은 경우에 2.9제곱킬로미터가 되고 바깥이 4.2제곱킬로미터가 돼요. 즉 여의도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면적의 섹터로 공간적 범위를 잡았더라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발벗고 나서서 말씀하신 그 사업 GTX 노선 사업이 되고 D노선에 원주가 들어갔더라. 이게 원주역으로 들어갔지 서원주역으로 들어갔지 몰라도 어쨌든 서원주 역사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원주 역사를 다다를 수 없죠. 그 대단한 철도망이 원주를 향해 달리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원주에서 GTX를 타면은 이천지나 수서지나 삼성까지도 다이렉트로 꽂히는 그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부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4년 6월 20일자 기사고요. 허허벌판 서원지역 일대 개발 밑그림 그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5월 달에 KTX 역사가 개통을 했으나 현재는 개발이 없어서 탑승객이 낮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서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여주 원준 복선전철 개통 시 중앙선과 경광선의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강원 동해안, 강릉 동해, 경북 등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부상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더 나가서 수도권과 빠르게 연결할 GTX D노선 원주도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 서원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서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이 됐고 서원주역 일원으로 500만 제곱미터가 그 대상이 되더라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유역이든지 역 일대의 개발 시 인근 기업 도시와 연계해서 서부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원주역 움직임 다시 한번 폭착 중에 있고요. 원주시장께서는 이곳이 대박입니다라고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고 중앙정부, 대통령까지도 발벗고 나서서 힘있게 밀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주 일원이다. 반드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